논어 명언 구절, 논어 위헌공편 해설 강해 특강 일부, 위헌공편 1장, 교사 위나라 영공이 공자에게 전술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의례와 예법에 대해서는 배우고 익혔지만 전술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다음날 위나라를 떠났습니다. 학생 선생님, 왜 공자는 전술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위나라를 떠났을까요? 교사 좋은 질문입니다. 공자는 군주나 지도자가 전술보다는 도덕과 예법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주의 주요 역할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술을 배웠다고 대답하고 위나라에 머물렀다면 공자가 전쟁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학생 그렇군요. 공자는 예법과 도덕을 중요시했군요. 위헌공편 2장, 교사 공자께서 진나라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자 자로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군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군자는 곤궁에 처해도 도를 지키지만 소인은 궁하면 외람되고 못할 짓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교사 군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도덕과 신념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신념을 쉽게 버리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도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은 군자이고 돈이 없어서 남의 돈을 훔치는 사람은 소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학생 그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도덕과 신념을 지켜야겠네요. 위헌공편 3장, 교사 공자가 자공에게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라고 묻자 자공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서 관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 하나로서 관통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교사 공자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 지식들을 하나의 일관된 원리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은 법칙을 배우더라도 그 법칙들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바로 이러한 통찰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학생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군요. 위헌공편 4장, 교사 공자는 자로에게 덕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덕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 덕을 아는 사람은 도덕적인 원칙과 올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유혹 앞에서 정직을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학생 덕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네요. 위헌공편 5장, 교사 공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하를 잘 다스린 사람은 순임금이다. 그는 무엇을 했는가? 자신의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남쪽을 향해 바르게 앉아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생 순임금이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하를 잘 다스렸나요? 교사 순임금은 군주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고 덕을 쌓아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즉, 군주가 덕을 갖추고 바른 길을 걸으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에서도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국민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학생 지도자가 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군요. 위헌공편 6장, 교사 자장이 행실에 대해 묻자 공자는 말이 충성스럽고 믿음직하며 행동이 독실하고 공경스러우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장은 이 말을 띠에 적어두었습니다. 학생 왜 자장은 공자의 말을 띠에 적었을까요? 교사 공자의 말이 매우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오랑캐의 나라에서도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면 존경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신뢰받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에 나가더라도 정직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곳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네요. 위헌공편 7장, 교사 공자는 사어여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화살처럼 곧으며 나라에 도가 없을 때도 화살처럼 곧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나라에 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교사 나라는 도덕과 법이 잘 지켜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지만 도가 없을 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자는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곧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도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학생 항상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위헌공편 8장, 교사 공자는 더불어 말할 수 있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데도
말하면 말실수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더불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교사 여기서 더불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면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때와 상황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상황에 맞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위헌공편 8장 교사 오늘은 위헌공편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말할 수 있는데도 더불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데도 더불어 말하면 말실수를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도 않고 또한 말실수도 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학생 공자님이 말씀하신 뜻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더불어 말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교사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친구와 대화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대화를 피하면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겠죠. 학생 그렇군요. 그러면 더불어 말할 수 없는데도 더불어 말하면 말실수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교사인은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중요한 얘기를 꺼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조언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학생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도 않고 말실수도 하지 않는다는 건 상황을 잘 판단해서 적절한 때에 말을 한다는 뜻이겠네요. 교사 맞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상태와 상황을 잘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에게 중요한 의견을 전달할 때 상사가 바쁘거나 피곤할 때보다는 여유가 있을 때 말을 꺼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학생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잘 고려해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교사 맞습니다. 지금까지 위헌공편 8장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위헌공편 9장 교사 이번에는 위헌공편 9장입니다. 뜻이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하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으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인을 이룬다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인이란 무엇일까요? 학생인은 어질고 바른 마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 맞아요. 인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도덕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자님은 뜻이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이 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학생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사 예를 들어 친구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친구를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행동이 인을 이루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죠. 학생 그럼 삶을 구하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도덕적인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학생 그러면 공자님은 생명보다도 도덕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군요. 교사 그렇습니다. 공자님은 항상 인을 최우선으로 여기셨고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셨습니다. 위헌공편 10장 교사 위헌공편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자가 그 일을 잘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도구를 날카롭게 해야 한다. 이 나라에 살면서 대부 가운데 어진 사람을 섬기고 선비 가운데 어진 사람을 버텨야 한다라는 구절입니다. 먼저 첫 부분을 살펴볼까요? 학생 기술자가 일을 잘하려면 도구를 날카롭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교사 맞아요. 이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시험을 잘 보려면 먼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학생 그렇다면 대부 가운데 어진 사람을 섬기고 선비 가운데 어진 사람을 버텨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인은 우리가 좋은 인격과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진 사람을 본받고 그런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학생 알겠습니다. 위헌공편 11장 교사 안연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여쭈었을 때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라의 역법을 시행하고 은나라의 수레를 타며 주나라의 예모를 쓰고 음악은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소무로 하며 정나라의 음악을 추방하고 말재주가 있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정나라의 음악은 음란하고 말재주가 있는 사람은 위태롭기 때문이다. 학생 선생님, 왜 공자께서는 각 나라의 특정한 것들을 시행하라고 하셨나요? 교사 공자께서는 각 나라의 장점을 살려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라의 역법은 시간과 계절을 잘 맞추기 위해 필요하고 은나라의 수레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의미하며 주나라의 예모는 예절과 질서를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대에서도 여러 나라의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 발전하는 것과 같죠. 학생 그럼 정나라의 음악과 말재주 있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은 왜 그런가요? 교사 정나라의 음악은 음란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말재주 있는 사람들은 언변은 좋지만 진정성이 부족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본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소문만 무성한 사람을 조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헌공편 12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에 근심이 있다. 학생 선생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교사인은 계획을 세우고 앞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장 눈앞의 일만 신경 쓴다면 장기적인 문제에 대비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시험 준비를 미리 하지 않고 시험 전날 밤에만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겠죠. 학생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우고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아요. 멀리 내다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헌공편 13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났구나.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듯이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학생 선생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이는 공자께서 덕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덕을 쌓는 일에는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순간의 즐거움보다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학생 그러니까 당장 재미있는 일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그렇습니다.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위헌공편 14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문중은 아마도 지위를 훔친 사람일 것이다. 유하예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조정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 선생님, 장문중과 유하예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교사 장문중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이고 유하예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하예는 장문중과 함께 일하지 않았죠. 이는 장문중이 올바르게 지위를 얻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 누구를 신뢰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학생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헌공편 15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엄격하게 책망하고 남을 가볍게 책망하면 원망을 멀리할 수 있다. 학생 선생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교사인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엄하게 비판하면 원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더 엄격하게 다스리면 남에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했을 때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학생 그렇군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그런 태도가 결국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위헌공편 16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학생 선생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교사 공자께서는 고민이나 계획이 없이 그냥 지내는 사람을 경계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자문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죠. 만약 이런 고민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발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학생 그렇군요. 문제를 만나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예를 들어 숙제가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보세요. 그런 태도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위헌공편 17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종일토록 의로운 일은 언급하지 않고 잔꾀를 부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가르치기 어렵구나. 학생 선생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 공자께서는 도덕적이고 의로운 일을 언급하지 않고
잔꾀나 작은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가르치기 어렵다고 하신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좋은 가치와 덕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속임수나 편법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성장하기 어렵겠죠. 학생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와 의로운 일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그렇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영공편 18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의를 바탕으로 삼고 예로서 그것을 행하며 겸손으로서 그것을 표현하며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룬다. 군자답구나. 학생 선생님, 군자가 의를 바탕으로 삼고 겸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이는 군자가 도덕적이고 바른 행동을 할 때 올바른 방식으로 예의와 겸손한 태도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예의를 지키며 겸손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학생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그런 태도가 진정한 군자의 모습입니다. 위영공편 19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학생 선생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교사 공자께서는 군자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외부의 인정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그렇습니다. 외부의 인정보다는 스스로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위영공편 20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죽어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 학생 선생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이는 군자가 평생 쌓아온 덕과 업적이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생 그렇군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영공편 21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 학생 선생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교사이는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개선하려 하지만 소인은 남의 잘못만 지적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그렇습니다. 자기 반성이 중요합니다. 위영공편 22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긍지를 가지되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으며 무리를 짓지만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 학생 선생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이는 군자는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지만 다른 사람과 쓸데없는 다툼을 하지 않으며 무리를 이루어도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존심을 지키되 협력적이고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 그래서 협력하고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긍지를 가지되 다툼 없이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장부터 총평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